툴이라고 합니다. 올가미 툴이라는 건데요. 어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각형하고 원이 다였습니다. 근데 어제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사각형이랑 원이 한 개였습니다. 네, 오늘은 올가미 툴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나 이미지 할 때 사용하는 게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미 툴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 그냥 올가미 툴이 있고요. 다각형 올가미가 있고요. 이제 자석 올가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가미 툴은 뭐 약간 선택 영역을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직각 부분, 각진 부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눕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눕기가 먼저 보겠습니다. 눕기가 뭐냐면요. 눕기라는 말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일본어예요. 일본어. 눕기. 난 뺨 또는 빼다. 이런 일본어 이런 뜻이랍니다. 일본어. 이러랍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진 일본말입니다. 그래서 인쇄에서 그래픽 작업이나 눕기를 딴다.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강가에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그냥 배경사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강에 있는 사람을 따가지고 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걸 이제 눕기 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눕기 예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연꽃이 있습니다. 여기는 풍경사진 있죠. 그래서 이 연꽃을 따서 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연꽃만. 원래 가져가면 얘가 통째로 가겠죠?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따는 겁니다. 따서 이 연꽃만 일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제가 합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눕기 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석 올가미는 눕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눕기 따는 툴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눕기 타는 툴은 자석 올가미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옛날에 좀 많이 쓰던 겁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거의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근데 요즘에 상위 버전에서는 눕기 따는 툴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마지막 처음부터 너무 좋은 툴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옛날에 썼던 툴을 좀 익숙해진 다음에 좀 새로 나온 툴을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툴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요 자석오감이라고 이걸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말고도 눕기를 빨리 따주는 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요걸로 많이 할 겁니다. 요걸 할 거고요. 이제 조금씩 더 눕기 따기 쉬운 툴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처음에는 거의 얘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옵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고 얘기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툴을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 라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쏘 툴이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있는 그냥 라쏘 툴입니다. 라쏘의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올가미 툴, 라쏘 툴. 여기 라쏘 툴입니다. 그래서 라쏘 툴 사용 방법은 그냥 내가 땅 따먹기 하고 싶은 땅 있죠?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해서 나는 요만큼의 땅을 먹고 싶다 하시면은 요걸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세요.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을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이 둘레를 이렇게 쑥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돌면은 제자리에 오면은 얘가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올가미 툴로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보면 올가미 툴을 이용해가지고 요 주변을 이렇게 경계선 따라가는 겁니다.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선택 영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바꾼 다음에요. 요거를 Alt를, 이제 Alt키 누른 상태에서, Alt를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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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시고. 하시면 이렇게 호박이 복사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T 마이너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경계선이 이런 데가 보이기 때문에 T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가미 툴은 이렇게 정교하게는 안 따져요. 마지막 이건 나중에 수정할 때 쓰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요 호박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누르시면은 폴리건 나소툴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건 나소툴. 그래서 이제 각진 거는 얘가 짱입니다. 각 있는 거는 얘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다각형 올가미를 사용할 건데요. 근데 다각형 올가미는 이제 그 클릭입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작은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각형 올가미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클릭을 하는데 얘부터 시작해야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중요한 건 찍어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다각형 올감을 이용해서 뭐 시작은 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꼭지점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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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까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작점으로 돌아왔을 때 요 툴에 동그라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점에 돌아오시면 얘가 동그라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될 때 클릭을 하시면 얘가 선택형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를 이제 이동 툴로 Alt 눌러가지고 복사, 복사,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창문을 이렇게 중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이 있는데요. 이제 요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S극과 S극이 딱 붙는 순간 서로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수준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S극에다가 딱 이거를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달라붙는 성질이 되죠.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석 같은 경우는.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려고 달라붙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자석이죠. 그래서 이제 올가미축 중에 자석 올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N극과 S극이 달라붙어요. 달라붙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가 알아 달라붙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석 올감이라는 툴입니다. 이 자석처럼 뭔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석 올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해 볼 거냐면요. 이제 요걸 열고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어떤 걸 열 거냐면은 자석 올감이고요. 이렇게 열고 대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걸 따볼 건데요. 자석 올감 툴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잘못 땄을 때는 백스페이스로 들어간다 했죠. 백스페이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딱딱딱 클릭하시고 따라갔 클릭 클릭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동소를 바꾼 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 그다음에 컨트롤 T, 그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 컨트롤 T, Alt 눌러서 복사, 컨트롤 T. 그런 식으로 해서 풍선을 여러 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취소는 백스페이스고요. 완전 취소는 ESC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하트 부분 있죠? 이제 하트 부분은 요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포토샵도 요 하트 부분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리 이런 부분도 잘 못 잡을 수가 있고요. 색깔이 배경 색깔하고 비슷하면 잘 못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배경색하고 내가 달라는 거랑 색깔이 비슷해서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다더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 요거는 잘 따지는 예제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곰돌이 푸 같은 경우는요, 여기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여기 경계선이 뚜렷해가지고 이건 되게 잘 따져요. 그냥 해도 그냥 잘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하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데랑 거의 색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안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따고 수정하는 걸 해볼게요, 한번.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한번 자석 올가미로 이걸 따보겠습니다. 요 라이언 있죠? 라이언 인형을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갈게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보니까 되게 잘 안 따지죠, 이렇게. 일단 따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트 부분도 잘 못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 따지면 안 따진 대로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도, 이거 다리 부분도 되게 안 따지네요. 쭉 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따볼게요. 쭉 한번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되게 안 따져요. 하지만 이런 색깔이 이제 배경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안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잘 안 따지는 부분을 내가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제가 한번 요 선택 영역을 한번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올가미 툴을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석을 따신 데까지 따시고요. 여기서 꾹 눌러서 올가미 툴입니다. 올가미 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좀 확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보시면은 더 따지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가미 툴의 차지팝을 활용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빼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빼낼 거고요. 이렇게 빼낼 겁니다. 근데 하트는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네요. 구분 안 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 하트 부분은 이런 부분 안 따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올가미트를 합집합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따지는 부분은 땜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볼게요. 이 다리 부분도 다 안 따졌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땜빵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차집합으로 해가지고 빼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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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만큼이 더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으로 해서 이렇게 땜빵을 하겠습니다.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합집합 이용해서 이렇게 고요. 여기도 좀 더 좀 튀어나왔네요. 이 부분도 차집합으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합집합으로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덜 닫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도 이 부분도 좀 뺄게요. 차집합으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덜 들어온 부분을 합집합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집합 이용해서 여기 빼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좀 잘못됐네요. 예,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차집합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합집합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부분도 여기 머리 부분도 차집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실게요. 그래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께 잘 따지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이미지 자체는 잘 따지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요 라이언 요게 특가 되게 비슷하죠. 구분이 안 갈 정도죠. 이런 데는 내가 좀 이제 좀 땜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곰돌이 푸 같은 경우는 내가 땜빵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색깔이. 근데 이것처럼 배경 색깔하고 요 사물하고 내 딸라는 거랑 비슷하면 진짜 안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좀 수정을 해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어드 저스트먼트 가서 쇼 세츄레이션 가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면 라이언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석 올감이 이용해 가지고요. 이 코스모스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를 땄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슈 세츄레이션으로 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는 게 꽃 색깔이 바뀌죠. 네, 저는 이제 그 바꾸고 싶은 게 꽃이 아니라 배경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이제 여기는 내 땅이고요. 여기는 남의 땅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 땅이랑 남의 땅을 바꿔치기 할 거예요. 땅을 바꿀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내 땅인데요. 이제 요 남의 땅이랑 바꿔치기를 할 건데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합니다.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땅과 남의 땅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입니다. 그래서 맞죠? 이거는 I, 알파벳 I예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가 이제
내 땅과 남의 땅을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I입니다. 알파벳 I.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 이게 땄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선택 영역이 거꾸로 됩니다. 요거가 이제 선택 영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제품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품을 좀 또렷하게 강조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쇼 세츄레이션 가가지고요.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배경을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연결 때 아니면은 요 채도 있죠, 채도. 채도를 맨 왼쪽으로 당기면 얘가 배경을 흑백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채도를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검은색을 만든다든지 흰색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해서 방법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배경 색깔을 내가 이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채도를 이용해서 얘만 컬러로 만들고 흑백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라이트니스를 나는 이제 검은 배경을 만들 거야. 흰 배경을 만들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걸로 이제 녹색 톤으로 조절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색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데 여러 군데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런 데가. 한 군데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 직각이기 때문에 다각형 올감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눌러서 다각형 올감이. 그래서 합집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합집합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개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 올감이 하실 때 합집합으로. 그래서 얘를 먼저 따볼게요. 여기 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따면 됩니다. 바로. 여기 따시고, 여기 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따시고. 이렇게 해서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해서 따주시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쇼 세츄레이션 가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조금씩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하네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면 되고요. 뭐 채도, 명도도 올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내가 잡은 데만 뭐 색깔을 바꿨죠. 이런 거 이제 한 번에 다 잡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사진 두 장 있어요. 그래서 요 야자수에는 지금 사람이 없고요. 바닷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눕기 따서 딴 데다 옮기는 작업 있죠?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꾹 눌러서 자석 올가미로 요 사람을 따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마우스가 또 감도가 안 좋아서 그냥 눌러졌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합집합 눌러가지고 다시 따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럴 때 합집합 눌러가지고 더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요. 손가락 잘리겠네요. 손가락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올가미 툴 이용해서 또 안 따진 손가락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튀어나온 부분은 얘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 툴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근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요걸 땄는데 요것만 간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동 툴을 안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동 툴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자석 올가미 같은 걸로 따고 여기 그냥 갖고 가면 얘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갈 때는 이동 툴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컨트롤 T로 해가지고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lt 키로 복사하시면은 컨트롤 T. 그다음에 상하 대칭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사이즈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포토샵 CS4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CS4 버전에서 이게 안 먹습니다. 저 써봤는데 이상하게 이제 유일하게 이 기능이 안 먹는 건 CS4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거 배너 있죠. 여기 제목 있죠. 제목 파일명 이런 거 써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 지금 요 창 보이시죠? 이 파일명도 써있죠. 파일명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그래서 이제 요게 CS4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게 CS4 버전에는 왜 이게 안 먹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CS4 버전에서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CS4 버전이라 쓰시면은 네, CS4 버전 쓸 일은 없지만요. 근데 만약에 CS4를 쓴다 하시는 분은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CS4만. 그러니까 다른 버전은 다 되는데 이상하게 CS4만 요 마우스가 안 먹습니다. 만약에 이제 천장에 뭐 깔린 게 CS4 버전이다 하시면은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CS4가 아닌 이상은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미지 사이즈 명령의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사이즈라고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주 4 버전이 포토샵 버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버전이 CS4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고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그냥 요게 사이즈입니다. 이제 그냥 요거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내가 이 작업 사이즈가 얼마인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OK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이제 요거를 단순히 사이즈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411, 세로가 235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 사이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이미지 사이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측정이 됐으면은 이제 요 사이즈 그대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411에 23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411, 세로가 235입니다. 그 다음에 요 레졸루션은 72입니다. 근데 가끔씩 요거 있죠? 컬러 모드 있죠? 가끔씩 이게 그레이스케일로 돼 있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흑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컬러 모드는 RGB인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걸 꼭 확인할게요. 이거 하실 때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new를 하시고요. 파일에 new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일에 new입니다. 파일에 new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아까 411에 235였죠. 파일에 new 하신 다음에 411에 235였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은 거의 다 72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레졸루션이 바뀔 때는 인쇄물 만들 때만 바뀌어요. 인쇄물만. 그래서 인쇄물만 다르다. 인쇄물만 다른. 그래서 인쇄물 외에는 다 그냥 72라 생각하시면 돼요. 72가 거의 기본값이고요. 71을 많이 씁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내가 인쇄물을 제작할 때는 뭐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다 7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2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배너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얘를 창을 좀 늘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요 배경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포이드 이용해서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색깔을 따고 싶으면 여기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해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얘도 단축키 I입니다. I. 단축키가 I예요. 스포이드는. 그래서 스포이드 클릭해서 요 색깔을 딱 클릭하면은 이 전경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색을 칠하는 거는 그거였죠. 그래서 단색을 칠할 겁니다. 그래서 정경색 칠하기라고 했죠. 정경색 칠하기. Alt 미시래. 딜트입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은 내가 이제 색깔만 바꾼다고 색깔이 바뀌진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 보면 정경색 칠하기 Alt 딜리트 누르셔야 됩니다. 정경색 칠하기 Alt 딜리트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단색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Alt 딜리트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경색 칠해져요. 이렇게 정경색이 칠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살색 이런 무늬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은 다각형 올가미를 이용하겠습니다. 꾹 눌러서 다각형 올가미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 이제 밖에 있죠. 좀 얘를 창을 늘릴게요. 그래서 밖에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삐져나온 데는 내 마음대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밖에 삐져나온 부분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건 선택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뭐 살색 띠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를 찍은 다음에 Alt 드리트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살색 띠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추가해야지 내가 나중에 위치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백그라운드 다 해버리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해야지 내가 이동도 할 수 있고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찾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기다가 이제 구두라 치겠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하나 선택해서 뭐 이쁜 구두나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런 구두다.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린트 스크린으로 이거를 캡처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복사. 캡처는 이제 알 캡처가 깔려있을 경우 이렇게 된 겁니다. 알 캡처가 깔려있을 때. 그래서 복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누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요, 여기 이제 새 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일 뉴를 하시면 돼요. 뉴를 하시면은 그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를 사이즈를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OK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은 요 구두가 그대로 이렇게 따로. 그래서 복사하고 파일 뉴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 요거를 자석 올가미를 이용해 가지고요. 따겠습니다. 따서 이제 이동 툴로 얘를 갖고 오시고 너무 크네요. 컨트롤 T 이런 식으로 이제 구두를 따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두를 좌우대칭 좀 할까요? 좌우대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구두를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네이버에 가가지고요. 다른 구두도 마찬가지로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를 해주시고 파일에 뉴를 할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석으로미 이용해서 이걸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동 툴로 이거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가지고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뭐 넣고 싶은 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사각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 바꿀게요. 요거에서 얘를 살색 구두. 그 다음에 요거는 검정 구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는 요 네모 있죠, 네모. 네모는 이제 이걸 이용할게요. 도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요 보면 여기 도형이 있어요, 도형. 도형에서 요거 도형을 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색깔을 바꿀 때는 내가 이제 색깔을 여기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Alt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형 색깔 바꿀 때도 이걸로 하시면 돼요. 도형 색깔 바꿀 때도 내가 원하는 도형색 그 정형색을 바꾼 다음에 Alt 딜리트 하시면 도형 색깔이 바뀌어요. Alt 똑같이 도형 색깔 바꾸는 것도 Alt 딜리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T 눌러가지고 N 쓰겠습니다. T에서 N. 그 다음에 이 글자 색깔도 이제 뭘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글자 색깔도 여기다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도 이렇게 줄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다가 글자 색깔 다시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서 선물 대첩. 이거 너무 크네요. 이것도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커서 같이 줄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렌디. 텐디구나. 트렌디가 텐디네, 텐디. 텐디. 텐디라는 글자도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또 글자 또 쓰겠습니다. 텐디.
자, 키워주시고 네이버 쇼핑 테스트. 그다음에 일단 업, 그다음에 투 66%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요 66이라는 숫자만 들어가세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키우면은 66만 이렇게 글자 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6만 들어가서 66이란 글자만 이렇게 해서 글자를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6이라는 걸 강조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거 써놓습니다. 일부 품목 제외. 그리고 이게 크면 안 되겠죠?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잘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사이즈가 747-13입니다. 86에서 747-13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사진을 두 개를 따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하고 캐리어를 따오겠습니다. 네이버 가서 손흥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따오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바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모양이랑 안 따고 바로 넣을게요. 손흥민은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배경으로 쓸 거니까 이거 사진은 컨트롤 V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캐리어 여행 가방 이미지 그래서 뭐 아무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캡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다 컨트롤 V 할게요. 컨트롤 T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행 가방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갖다 놓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있죠. 이런 까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얘를 이제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사각형 올가미 이용해 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검정색으로 알트 드리트 하시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쓰겠습니다. 저 보이지도 않네. 손흥민이 19 글자 신자로 바꾸겠습니다. DEGGREE 캐리어 이렇게 글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옮겨주시고 글자를 써주겠습니다. 글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뭔가 둥근 사각형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도형 툴이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 모양이 여기 있어요. 툴 중에 사각형 툴이 있습니다. 얘를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꾹 누르면. 그래서 둥근 사각형으로 바꾼 다음에 또 이제 일러스트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마우스 위아래 포토샵은 아무리 눌러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둥근 사각형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레이디어스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레이디어스 상단에 둥근 사각형으로 바꾸면요, 상단에 레이디어스라고 상단에 있어요. 요걸 수치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을 꾹 눌러가지고 꾹 눌러서 둥근 사각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단에 레이디어스라고 있어요. 이걸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20 정도 조절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둥근 사각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 색깔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Alt 디리트 하시면 도형 색깔이 바뀝니다. 똑같이 Alt 디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 눌러서 더 알아보기 미음 한자에서 수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완료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너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